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한 50대 여성이 자신을 배신한 남편에게 어떻게 복수했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2022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레스토랑. 결혼 25주년 기념일을 맞은 김민주 씨, 가명입니다. 는 남편 박성훈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2세의 민주 씨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며 남편의 사업을 뒷바라지한 지 25년. 그녀는 오늘만큼은 남편과 단둘이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주 씨는 남편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오늘 오후 일찍 퇴근하셨다고. 민주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집에 있을 시간인데 민주 씨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 씨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침대 위에 남편과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족갑벌 되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와 민주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성훈 씨는 황급히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민주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장면을 똑똑히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민주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친정에서 받은 5억 원의 종잣돈,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받아 메워준 수십억 원,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면서도 남편의 회사 격리일까지 도맡아 했던 지난 세월. 그런데 남편은 언제부터 바람을 피웠던 걸까요? 민주 씨는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잦아진 야근, 주말 골프 모임, 해외 출장.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민주 씨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주 씨가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니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답했습니다. 당신과는 이제 사랑이 식었어. 그냥 의무감으로 살았던 거야. 의무감이라는 단어가 민주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25년을 함께 살면서 키운 두 자녀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의무감이었다니. 민주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혼하시죠.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하지만 재산 분할은 각자 반반이야. 민주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초기 자본을 대셨고 회사 격리 업무도 하셨다면 충분히 재산의 절반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 측에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민주 씨는 남편 회사의 장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격리를 받던 만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2년간의 장부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격리 업무를 맡기면서 민주 씨를 배제했던 것입니다. 변호사가 재산 명시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남편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 명의의 부동산과 계좌에는 겨우 10억 원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 씨가 알기로 남편의 회사는 최소한 60억에서 70억 원의 자산이 있어야 했습니다. 민주 씨가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어디 갔어요?
남편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빚을 갚느라 다 썼어. 이제 남은 거라곤 이것뿐이야. 민주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회사는 호황이었습니다. 민주 씨의 변호사는 남편이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치밀하게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빼돌렸을 것입니다. 결국 이혼 소송은 민주 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재산 은닉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현재 남아있는 재산 10억 원의 절반인 5억 원만 민주 씨에게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의 대가로 받은 것이 고작 5억 원. 민주 씨가 친정에서 가져온 종잣돈만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고 한 달 후 민주 씨는 우연히 남편의 SNS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젊은 여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럭셔리한 호텔, 고급 레스토랑, 명품 쇼핑, 재산이 없다던 남편이 수천만 원짜리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주 씨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입에 대본 적 없던 그녀가 처음으로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이 처진 눈가, 군데군데 나타난 기미. 52세의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난 얼굴이었습니다. 민주 씨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버린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 나이 들고 못생긴 아내 대신 젊고 예쁜 여자를 택한 것일까? 그날 민주 씨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로.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 수군거리는 소리, 실패한 결혼의 낙인.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민주 씨는 2자녀를 불렀습니다. 장남은 30살, 차남은 27살이었습니다. 엄마가 한동안 한국을 떠나 있을 거야. 애들은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민주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2022년 5월 민주 씨는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태국 방콕. 그녀가 손에 든 것은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5억 원 중 3억 원을 환전한 돈과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억 원은 두 아들에게 1억씩 나눠줬습니다. 공항 출국장을 지나며 민주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25년을 살았던 나라, 모든 것을 바쳤던 가정, 배신당한 사랑. 그 모든 것이 저 멀리 있었습니다. 민주 씨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하지만 그 순간 민주 씨는 몰랐습니다. 1년 후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남편이 숨긴 50억 원의 재산을 찾아낼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민주 씨는 태국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는 어떻게 변신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주 씨의 놀라운 변신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내린 민주 씨는 막막했습니다. 태국어도 모르고 영어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한국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항 근처의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 하룻밤에 2만 원 정도 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첫날 밤 민주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미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시원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아무도 자신을 불쌍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주 씨는 방콕 시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인타운이 있는 수쿠밋 지역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교민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여행 오셨어요? 민주 씨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한동안 여기서 살 생각이에요. 사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민주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배신, 재산 은닉, 모든 것을.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 바람으로 이혼하고 10년 전에 여기 왔죠. 근데 여기 오길 잘했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민주 씨는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여기 한인 숙소 있는데 거기로 옮기세요. 게스트하우스보다 싸고 편해요. 민주 씨는 사장님이 알려준 숙소로 이사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하는 원룸이었습니다. 비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 씨는 매일 방콕 거리를 걸었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생각하고 또 걷고. 어느 날 민주 씨는 시암 지역의 대형 쇼핑몰에 갔습니다. 거기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무리의 중년 여성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하나같이 젊고 예뻤습니다. 성형을 한 것이 확연했습니다. 눈매, 코, 입술. 자연스러우면서도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민주 씨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언니, 여기서 하길 진짜 잘했어. 한국보다 훨씬 싸고 실력도 좋아. 맞아. 나도 친구들한테 추천해야겠어. 회복도 빠르고. 그들은 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러 온 의료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민주 씨는 그 순간 번뜩였습니다. 성형. 그렇다. 얼굴을 바꾸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자. 그래서 남편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자. 민주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민주 씨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방콕의 유명 성형외과들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한국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눈과 코, 안면 거상까지 해도 2억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민주 씨가 가진 돈 3억 중에서 2억을 쓰고 1억으로 1년간 생활하면 됐습니다. 민주 씨는 제일 평판이 좋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방콕 중심가에 있는 대형 성형외과였습니다. 한국어 통역사가 상주에 있었습니다. 민주 씨는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태국인 원장이 민주 씨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통역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원하세요? 민주 씨가 답했습니다. 전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체 얼굴 재건수를 원하시는 거군요. 가능은 하지만 회복 기간이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민주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은 충분해요. 원장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민주 씨의 얼굴에 여러 변화를 적용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쌍꺼풀 수술로 눈을 크게, 코는 높이고, 콧대를 세우고, 입꼬리를 올리고, 얼굴 전체에 처진 살을 당기는 안면 거상술. 화면 속에서 민주 씨의 얼굴이 점점 변했습니다. 10년은 어려 보였습니다. 아니, 15년도 더 어려 보였습니다. 민주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예뻐질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원장이 말했습니다. 총 비용은 1억 8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수술은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전체 기간은 8개월 정도 걸립니다. 민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민주 씨의 첫 번째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눈과 코 수술이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6시간의 수술 끝에 민주 씨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얼굴 전체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 씨는 참았습니다.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그 고통에 비하면 일주일 후 붕대를 풀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부기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매가 달라진 것이 보였습니다. 또렷하고 시원한 쌍꺼풀이 생겼습니다. 코도 한결 오똑해졌습니다. 한 달간의 회복 기간을 거쳤습니다. 민주 씨는 숙소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거울만 봤습니다. 부기가 빠지면서 점점 자신의 새로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신기했습니다. 2022년 8월 두 번째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안면 거상술과 입꼬리 수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수술이었습니다. 12시간이 걸렸습니다. 회복도 더 힘들었습니다. 2달을 꼬박 고생했습니다.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얼굴이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민주 씨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예뻐질 수 있을까?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거울을 보고 민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 라인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졌던 볼살이 사라지고 턱선이 샤프해졌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인상도 밝아 보였습니다. 2022년 12월 마지막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이마 리프팅과 눈썹 거상술이었습니다. 디테일을 완성하는 단계였습니다. 이번 수술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2023년 1월 모든 붓기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민주 씨는 병원에서 최종 검진을 받았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대성공이에요. 정말 아름답게 변하셨어요. 민주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 또렷한 눈매, 오똑한 코, 부드러운 미소. 민주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 씨는 처음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로운 얼굴로 방콕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동정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감탄의 시선이었습니다. 민주 씨는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웨이터가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옆 테이블의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주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은 지가 언제였던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세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민주 씨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숙소로 돌아온 민주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박성훈, 당신이 날 버렸지. 못생기고 늙었다고. 하지만 이제 달라. 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그리고 당신이 숨긴 그 돈을 반드시 찾아낼 거야. 민주 씨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지인은 민주 씨의 대학 동창이었는데 지금은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주 씨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은영아, 나야. 부탁이 하나 있어. 내 전남편 회사 재무제표 좀 볼 수 있을까? 불법은 아니고 공시자료만 봐줘.
며칠 후 은영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근데 민주야, 너 괜찮아? 요새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민주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괜찮아. 지금 태국에 있어. 좀 쉬고 있어. 근데 그 자료 부탁해. 은영이 보내온 자료를 보고 민주 씨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분명 재산을 숨겼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는데 자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돈이 어딘가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민주 씨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2023년 2월 민주 씨는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성형수술로 거의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은 돈은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값과 당분간 생활비를 빼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방콕의 한 어학원에서 민주 씨를 고용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태국에서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민주 씨는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남편의 재산을 추적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에게 정보를 얻고 공시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여러 채 매입했다는 정보였습니다. 민주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카라면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바로 그 여자. 남편은 그 여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으면. 민주 씨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고 자금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그 여자 계좌로 돈이 이체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명목은 컨설팅 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산 은닉용이었습니다. 6개월간 민주 씨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부동산만 20억 원어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계좌에 30억이 더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총 50억 원. 남편이 숨긴 재산의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2023년 4월 민주 씨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새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민주 씨는 신기했습니다. 여권 사진 속의 자신이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가 봐도 동일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국 전날 밤 민주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박성훈, 기다려. 내가 간다. 내가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숨긴 그 50억 한 푼도 빠짐없이 찾아낼 거야. 2023년 5월 민주 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1년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직원이 여권과 민주 씨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민주 씨는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1년 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민주 씨는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는 재산 환수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민주 씨는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남편 앞에 나타날까요? 남편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리고 50억을 정말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 민주 씨는 40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재산 환수 전문 변호사 이정민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민주 씨가 가져온 자료를 살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금, 이체 내역, 회사 재무제표, 모든 것이 빈틈없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본인이 직접 조사하신 겁니까? 민주 씨가 답했습니다. 네, 1년 동안 태국에서 혼자 다 찾아냈어요. 이 변호사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면 승산이 충분합니다. 재산 은닉이 명백하니까요. 이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일단 재산분할 재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혼 후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으니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해야 해요. 재산을 숨기고 이혼한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민주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50억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변호사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최소한 절반인 25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까지 고려하면 30억도 가능하고요.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각오하셔야 해요. 민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1년을 기다렸는걸요. 1년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산분할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박성훈 씨는 법원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전처 김민주가 재산분할 재심을 청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성훈은 황당했습니다. 1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인데 무슨 재심이람. 박성훈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전처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모양입니다.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박성훈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설마 알아낸 건가? 박성훈은 애인 김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혹시 내 명의로 된 부동산 건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 수진이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박성훈은 안도했습니다. 그럼 괜찮아.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박성훈은 불안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수진에게 당부했습니다. 당분간 부동산 거래는 하지 마. 그리고 계좌 이체도 자제하고. 수진이 짜증을 냈습니다. 오빠는 맨날 조심하라고만 하네.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2023년 6월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박성훈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와 상대방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박성훈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법정 한쪽에 우아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박성훈은 그 여자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혹시 변호사인가? 하지만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원고 김민주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박성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주? 저 여자가 민주라고? 말도 안 돼. 박성훈은 1년 전 자신이 버린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초라한 모습. 그런데 저 여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련되고 아름답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민주 씨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박성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성훈은 그 눈빛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는 어떤 증거를 제시하시겠습니까? 이정민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가 이혼 전후로 재산을 은닉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화면에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금 이체 내역, 회사 재무제표,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박성훈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알아냈지? 이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려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총 20억 원어치입니다. 그리고 해외 계좌에 30억을 이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은닉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사업 거래입니다.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것이고 해외 계좌는 사업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변호사가 냉소했습니다. 컨설팅 비용을 애인 명의로 지급합니까?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제3자는 다름 아닌 피고의 혼외관계 상대입니다. 이혼 사유가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건 컨설팅이 아니라 재산 은닉입니다. 재판장이 박성훈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재판이 끝나고 민주 씨가 법정을 나섰습니다. 박성훈이 뒤쫓아갔습니다. 민주야, 잠깐만. 민주 씨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 말 없으세요? 박성훈이 다가왔습니다. 민주야, 정말 너야?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야? 민주 씨가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였습니다. 왜요? 못생긴 아내가 예뻐지니까 놀라우세요? 박성훈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민주 씨가 끊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버린 이유가 뭐였죠? 늙고 못생겼다고. 이제 쓸모없다고. 그래서 젊고 예쁜 여자한테 갔잖아요. 박성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주 씨가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재산까지 숨겼어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고작 5억만 주고. 당신 정말 비열해요. 박성훈이 변명했습니다. 민주야, 그건 오해야. 나는 정말 회사가 어려웠어. 민주 씨가 비웃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50억을 숨긴 거예요? 수진이 명의로 부동산 사고 해외 계좌에 돈 빼돌리고 그게 회사가 어렵다는 증거예요? 박성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주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그 50억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세상에 알릴 거예요. 민주 씨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박성훈은 그 뒷모습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1년 전에 그 나약한 아내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강하고 당당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성훈은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오빠, 재판 어떻게 됐어요? 박성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 전처가 모든 걸 알고 있어. 부동산도 해외 계좌도. 수진이 놀랐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그렇게 조심했는데. 박성훈이 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1년 동안 태국에 있으면서 조사한 모양이야. 수진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박성훈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팔아야 해. 그리고 해외 계좌도 정리하고. 수진이 반대했습니다. 왜요? 그럼 우리 손해잖아요. 박성훈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법정에서 지면 전부 다 빼앗겨.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오빠는 맨날 저한테만 화내요. 전처 얘기만 나오면. 박성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근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민주가 변한 것 같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변했는데요? 박성훈이 답했습니다. 얼굴을 완전히 바꿨어. 성형수술을 한 것 같아. 그리고 눈빛이 달라.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이야.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그래봤자 전처잖아요. 우리가 이기죠. 박성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주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우리가 질 수도 있어. 다음 날 박성우는 자신의 변호사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이기기 힘듭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재산 은닉이 명백하니까요. 박성훈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50억을 다 내주라고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겁니다. 박성훈이 생각했습니다. 합의라. 그래, 합의밖에 답이 없을지도 몰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상대 변호사한테 연락해 보겠습니다. 아마 20억에서 25억 선에서 합의가 가능할 겁니다. 일주일 후 양측 변호사가 만났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합의요? 왜 합의를 해야 하죠? 우리는 법정에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합의가 서로에게 이득 아닙니까? 이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시간은 상관없어요. 우리 의뢰인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금액이 얼마인데요? 피고 측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0억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30억? 그것도 한 개월 안에 지급. 이게 우리 최소 요구 사항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30억이요?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원고가 초기에 투자한 종잣돈 5억, 결혼 기간 중 대출로 메운 자금 10억, 은닉한 재산 50억의 절반 25억, 총 40억이 정당한 몫입니다. 30억도 양보한 거예요. 피고 측 변호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서 박성훈에게 보고했습니다. 30억을 요구합니다. 박성훈은 경악했습니다. 30억이요? 그건 거의 전부잖아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법정에서 지면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까지 추가되면 35억도 가능해요. 박성훈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25년을 살면서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훈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지만 부동산을 팔아야 할 것 같아.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제 명의예요. 박성훈이 답했습니다. 그래도 실제 돈은 내가 낸 거잖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는 맨날 나한테 피해만 줘요. 전처 때문에 우리가 왜 고생해야 해요? 박성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끊어 말했습니다. 저 이제 못하겠어요. 오빠랑 헤어질래요. 박성훈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수진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성훈은 무너졌습니다. 아내도 잃고 재산도 잃고 이제 애인까지 잃을 판이었습니다. 2023년 7월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민주 씨의 친구 은영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은영이 증언했습니다. 박성훈 씨는 2020년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총 50억 원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성훈의 회사 전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격리 담당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이중 장부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 매출과 다르게 기록하라고요.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만뒀습니다. 증언이 이어지면서 박성훈의 죄상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박성훈은 법정을 나서며 민주 씨를 봤습니다. 민주 씨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박성훈은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소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민주를 버렸을까? 만약 그때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박성훈은 30억을 내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법정에서 져서 더 많이 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과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민주 씨는 30억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성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놀라운 결말이 펼쳐집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2023년 8월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주 씨는 법정에 들어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년 반의 싸움이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성형으로 변신한 50대 여성이 전 남편을 상대로 50억 재산 환수 소송을 벌인다는 내용. 기자들도 여럿 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민주 씨는 긴장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며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가압 1만 2345호 재산분할 재심 청구 사건.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억 원을 지급하라. 민주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32억. 요구했던 30억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승소했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낭독했습니다. 피고는 결혼 기간 중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며 원고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위자료 2억을 추가하여 총 32억 원을 지급하라. 박성훈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2억. 거의 모든 재산이었습니다. 회사도 부동산도 해외 계좌도 다 내놔야 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항소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항소는 피고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본 재판부는 증거가 명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피고에 대한 형사 고소건도 검찰로 이첩하겠습니다. 사기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성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형사 고소까지.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과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도 망할 것이고 사회적 신용도 바닥을 칠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민주 씨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주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주 씨는 카메라를 향해 당당히 말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헌신한 것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성형수술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민주 씨가 답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였고요. 외모가 바뀌니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 자신감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민주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께 살아온 세월을 배신하지 마세요.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민주 씨는 기자들을 뒤로하고 걸어나갔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32억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주 씨가 물었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이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항소를 포기하면 한 달 안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소하면 1년은 더 걸릴 수 있어요. 민주 씨가 말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야죠. 하지만 박성우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듯 이길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형사 고소까지 당한 마당에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었습니다. 박성우는 민주 씨 측에 연락했습니다. 32억을 지급하겠으니 형사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민주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수의 목적은 돈을 되찾는 것이었지 전 남편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형사 고소를 유지하면 돈을 받는 것도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32억이 민주 씨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민주 씨는 통장을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의 세월, 1년 반의 싸움. 그 모든 것이 이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민주 씨가 진짜 얻은 것은 자존감이었습니다. 버림받았던 자신이 다시 일어섰다는 것. 아무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민주 씨는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장남과 차남이 엄마를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 맞아요? 너무 달라졌어요. 민주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엄마야. 달라진 엄마. 장남이 물었습니다. 엄마, 재판 이겼다면서요? 축하해요. 민주 씨가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차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민주 씨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빠는 아빠 인생 사는 거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민주 씨는 아들들에게 각각 5억씩을 줬습니다. 너희 앞으로 쓸 돈이야. 결혼 자금도 되고 사업 자금도 되고. 아들들은 감동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주 씨는 남은 22억으로 강남에 작은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가진 것입니다. 이사를 하며 민주 씨는 뿌듯했습니다. 한편 박성우는 몰락했습니다. 32억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 자산 대부분을 처분했습니다. 부동산도 팔고 해외 계좌도 정리했습니다.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이미 박성훈을 떠났습니다. 돈이 없어지자 떠난 것입니다. 박성훈은 혼자 남았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애인도 모두 잃었습니다. 60대의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박성훈은 어느 날 우연히 민주 씨를 봤습니다. 강남 거리를 우아하게 걷는 민주 씨. 명품 가방을 들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박성훈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박성훈은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저 여자를 버렸을까? 25년을 함께 산 아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여자. 젊고 예쁜 여자에게 혹해서 모든 것을 망쳤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성훈은 돌아섰습니다. 민주 씨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민주 씨의 인생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민주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50대의 나이지만 외모는 40대 초반. 경제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 씨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오피스텔 1층의 상가를 임대해서 아늑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직접 고르고 메뉴도 직접 정했습니다.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주 씨의 인생을 그대로 반영한 이름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주민들, 아들들, 친구들 모두가 민주 씨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며 민주 씨는 행복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커피를 내리고 케이크를 만들고 모든 것이 즐거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품이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민주 씨는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남성이 말했습니다.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민주 씨가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남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근처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카페에 그림 전시 같은 것 해보시는 건 어때요? 서로 협력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민주 씨는 명함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인생,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민주 씨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한번 논의해봐요. 그날 밤 민주 씨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민주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민주 씨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해냈다. 포기하지 않고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돈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김민주라는 한 사람으로 당당히 서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민주 씨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지내. 너희도 잘 지내지? 사랑한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도 사랑해요. 엄마 카페 장사 잘 되고 있어요? 민주 씨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응, 잘 돼. 엄마 행복해. 정말 행복해. 그리고 민주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날 밤 민주 씨는 꿈을 꿨습니다. 자신이 바다를 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자신. 자유롭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민주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카페를 열 것입니다.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민주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와 청바지, 간단한 화장,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준비가 끝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며 민주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의 집, 자신의 카페,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민주 씨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 세상. 나 김민주, 새로운 시작이야. 2023년 10월 민주 씨의 이야기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됐습니다. 성형으로 인생 역전한 50대 여성의 복수극.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같은 처지의 중년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민주 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5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송 이후 민주 씨의 카페는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주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주 씨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떤 여성은 민주 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근데 용기가 안 나요. 민주 씨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천천히 가세요. 민주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을, 그것이 진짜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복수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용기를 준다는 것. 박성우는 그 방송을 봤습니다. TV 속 민주 씨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성우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니었구나. 내가 버려진 거였구나. 여러분, 민주 씨의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주 씨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 민주 씨의 새로운 인생과 교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민주 씨의 카페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단골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민주 씨와 비슷한 처지의 중년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이혼을 겪은 여성, 남편의 배신을 당한 여성, 인생의 전환점에 선 여성들. 민주 씨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어떻게 절망에서 일어났는지,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한 여성이 민주 씨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성형수술하면 인생이 바뀔까요? 민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형수술이 전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저는 얼굴을 바꾸면서 동시에 마음도 바꿨어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 씨가 계속했습니다. 성형은 제게 자신감을 줬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 그게 저를 바꾼 거예요. 민주 씨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손님 응대, 재료 관리.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민주 씨에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서전을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민주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 씨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낸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알게 될 것이고 자신의 과거를 모두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 씨는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겠다고. 2024년 3월 민주 씨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52세, 나는 다시 태어났다였습니다. 6개월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결혼 생활, 배신, 절망, 태국에서의 변신, 복수, 그리고 새로운 살. 글을 쓰면서 민주 씨는 많은 것을 돌아봤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정말 낭비였을까?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두 아들을 키웠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만 자신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민주 씨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좋은 나 자신이 되는 것은 잊고 살았습니다. 이혼은 불행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찾는 기회였습니다. 2024년 9월 책이 출간됐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들도 왔고 친구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민주 씨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여성들도 많이 왔습니다. 한 여성이 민주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도 이혼 결심했어요. 10년을 참고 살았는데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민주 씨는 그 여성을 안아줬습니다. 힘내세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민주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신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민주 씨는 강연 요청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성단체, 도서관, 대학교, 많은 곳에서 민주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민주 씨는 바빠졌지만 행복했습니다. 강연에서 민주 씨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저는 52살에 성형수술을 했고, 53살에 새 사업을 시작했고, 54살에 책을 냈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청중들은 감동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민주 씨는 그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2024년 11월 민주 씨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 여성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재정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민주 씨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센터 이름은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카페 이름과 비슷했습니다. 민주 씨의 철학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센터는 민주 씨의 책 인쇄와 강연료로 운영됐습니다. 센터 오픈 첫날 많은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여성, 이미 이혼한 여성, 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 민주 씨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며 조언을 해줬습니다. 한 여성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다 숨겼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주 씨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를 찾으세요. 저처럼요. 민주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재산을 추적하는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실전 경험에서 나온 조언들이었습니다. 한편 박성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후 작은 사무실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혼자서 작은 무역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졌습니다. 박성우는 가끔 민주 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책을 냈다는 소식, 강연을 한다는 소식, 센터를 열었다는 소식. 그때마다 박성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박성훈이 서점에 갔다가 민주 씨의 책을 봤습니다. 표지에는 아름다운 민주 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박성훈은 그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박성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절망했을지, 그리고 얼마나 용감하게 일어섰는지,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박성훈은 민주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은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또 다른 젊은 여자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자신이 박성훈에게 했던 것을 당했습니다. 2025년 1월 민주 씨는 55세가 됐습니다.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민주 씨는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절망에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난 3년이었습니다. 민주 씨의 카페는 이제 작은 프랜차이즈가 됐습니다. 세 곳의 지점이 더 생겼습니다. 모두 이혼 여성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민주 씨는 그들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상담센터도 성황이었습니다. 매달 수백 명의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민주 씨는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민주 씨는 갤러리 운영자 남성을 다시 만났습니다. 1년 전 카페에 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민주 씨에게 전시회 초대장을 줬습니다. 꼭 와주세요. 민주 씨는 전시회에 갔습니다. 아름다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민주 씨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림 이야기, 인생 이야기, 꿈 이야기.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렀습니다.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저녁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민주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 아직 준비가 됐을까? 하지만 민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것도 새로운 시작이겠죠. 민주 씨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2025년 봄 민주 씨는 두 번째 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다시 사랑할 용기였습니다. 이혼 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겪는 고민이었습니다. 민주 씨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번 배신당했다고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기를 내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민주 씨의 아들들은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장남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차남은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엄마처럼 강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장남이 민주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용서했어요? 민주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놓아준 거야.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로 한 거지. 차남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민주 씨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가 힘을 낼 수 있었어. 고마워. 민주 씨는 가끔 거울을 봤습니다. 55세의 얼굴. 성형으로 바꾼 얼굴이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세월의 흔적도 조금씩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흔적이니까. 민주 씨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김민주, 너 정말 잘했어. 포기하지 않았잖아. 다시 일어섰잖아. 이제 행복하게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민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 씨는 52세에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 씨는 32억을 되찾았습니다. 카페를 열었습니다. 책을 냈습니다. 상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배신당했나요? 버림받았나요? 절망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민주 씨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한 걸음씩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민주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용기를 냈을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신을 믿었을 뿐입니다. 박성우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작은 욕심과 배신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반면 민주 씨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자존감, 행복, 새로운 인생.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이로 차별하지 마세요. 함께 살아온 세월을 배신하지 마세요. 그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박성훈처럼 대신 사람을 존중하세요.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배우자를 파트너로 대하세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민주 씨는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상담센터를 돌보고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바쁘지만 행복합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민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25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인생은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누구도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은 제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자신의 인생을 사세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이를 핑계대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민주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줬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민주 씨처럼 용기를 내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변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